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오늘 7월 3일 8시 30분에 금족 같은 내 새끼에 함구증,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말하죠.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 함구증에 증상이 있는 아이가 출현합니다. 먼저 뭐냐면 놀이터에서 엄마와 애가 외출을 합니다. 아이는 우리 나이로 7세고 내년에 학교에 들어갑니다.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6세죠. 6세인데 보통 이것을 정신분석학에서는 뭐냐면은 잠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재기. 잠재기라는 것은 뭐냐면 남근기에서 사춘기, 흔히 말하는 사춘기라고 말하죠. 사춘기, 이 사이에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물론 정신분석학에는 사춘기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성기기라고도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제 사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편리한 용어를 그냥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냥 편리한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잠재기 시기에 애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선택적 함구증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조금만 놀다가 집에 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놀기 위해서 놀이터로 가는 거죠. 근데 엄마가 말합니다. 친구들 있나 볼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 약간 친구들하고 놀고 이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서 사회화되는 아주 초기적인 어떤 단계죠. 자,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친구들 있나 볼까? 라고 말했는데 싫어라고 말해요.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싫다는 것은 그냥 싫을 수도 있고 그 어떤 정신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맛없는 음식을 주면은 싫다고 하라는 거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나 볼까 하는데 친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화를 어떤 거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이건 본질적으로 뭐냐면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불안이죠. 그래서 선택적 함구증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어떤 불안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거리를 가지고 힐끔 쳐다보죠. 이렇게. 네, 쳐다봅니다. 쳐다보지만은 여기서 힐끔이라는 게 중요해요. 힐끔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애들한테 시선이 가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하나의 벽이 있는 거죠. 이 벽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함구증, 말을 닫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가서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죠. 다가가지 못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본다는 것은 시선은 가 있지만, 관심은 가 있지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스킬의 문제고, 의식의 측면에 보시면 이제 사고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인지적이고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언니들이 같이 놀지라고 엄마가 말을 합니다. 언니들이 같이 놀지. 이 A는 거부를 하죠. 해치는 거 아니니까 말 좀 해봐 하고 언니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해치는 거 아니라고. 말 좀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이라는 걸 이제 말을 합니다. 말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말을 닫아버렸으니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선택적 함구증의 대표적인 어떤 특성이죠. 그래서 역시 또 다가가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애고, 언니들은 늘 계속 놀자고 그러죠.
해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애는 도리어 다른 기구 밑으로 몸을 숨기고 기피를 합니다. 자, 여기 선택적 항구증은 얘는 보면은 언어만 닿는 게 아니라 행동도 뚜렷이 나타나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이것을 선택적 항구증이 플러스 다른 게 있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회 불안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흔히 사람은 뭐 대인기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예. 그냥 이 대인기피란 말은 어떤 병명은 아니죠. 예. 사회 공포증이 정상적인 정식적인 이제 병명이죠. 그래서 기구 밑으로 몸을 피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뚜렷이 뭐냐면은 선택적 항구적 언어의 문제가 아니죠. 행동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보라고 해도 실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침묵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선택적 항구증이죠. 여러분, 선택적 항구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말을 잘하고 어떤 부분에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입을 다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하고. 대부분 이제 선택적 항구증이 있는 애들은 친한 사이, 엄마 아빠한테는 말을 잘하지만 낯선 사람이나 바깥에 가면 말을 잘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하는 거죠. 선택적 항구증은 첫째 뭐냐면 언어장애가 없어야 돼요. 언어장애가 없어야 되고, 이 말은 언어장애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말은 할 수 있는데 특정한 상황, 이 놀이터에서 누구하고 만나든가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상황,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특정한 공간과 관련이 있으면 이 공간의 개념이 있겠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또 특정 공포증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건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충치어서 불안장애, 그 중에서 선택적 함구증에다 사회공포증 이런 게 약간 가미된 그 정도로 보는 게 이제 가장 무난한 거죠. 보통 이제 선택적 함구증 자체가 3세에서 6세 사이에 발병해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학교 입학 이전에 이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모들이 보통 이제 잘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학교 가면 선생님이 걔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왜냐면은 집에서는 제잘제잘 말을 잘하는데 학교 가면 입을 딱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선택적 항구증을 발견해서 이제 부모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친구들을 피하는 거죠. 예. 그럼 아마 얘는 내년에 학교 가서도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런 애들은 뭐냐 하면은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낯선 세계, 새로운 세계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빙글빙글 옆으로 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형돈 씨가 불안장애 중에 하나인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선택적 함구증도 그렇고 공황장애도 그렇고 둘 다 불안장애의 종류로 보는 거예요. 그건 DSM-5의 DSM 쪽에서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2013년에 DSM-5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DSM-4에서 바라보는 그 공황장애하고 약간 관점이 살짝 달라요. 공황 발작을 이제 살짝 분리하는 스타일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이제 불안장애는 이제 그 정신분석학에서 보면은 이건 신경증에 해당돼요. 신경증.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이 있고 신경증이 있고 그다음에 도착증이 있어요. 정신병, 그다음에 신경증, 도착증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제 불안장애는 신경증으로 보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자, 여러분 이제 공황장애는 이것도 역시 뭐냐면 불안한 거죠. 그렇죠? 예. 불안이라는 개념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는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모든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문제의 출발은 뭐와 관련된다면은 불안이 가장 기본이에요. 불안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요거는 불안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 무의식적인 메커니즘도 있고 의식적인 메커니즘도 있고, 그건 또 뭐냐면 생리적이나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메커니즘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정형돈 씨는 이게 이제 이 아이의 엄마고요. 예. 금 쪽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 쪽의 행동이라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기피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놀이터에 갔는데, 놀이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노는 곳이잖아요. 남들과 어울려서 스스로 혼자 놀 수도 있지만 노는 곳이죠. 그런데 피하는 거죠. 금쪽의 행동이 제가 하는 행동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정형돈 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하는 행동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람도 사실은 사회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돈 씨는 그냥 공황장애가 아니고 사회 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거 그냥 정형돈 씨를 다룰 때 그냥 다루면 안 돼요. 사회 공포증과 관련된 뭔가를 다뤄야지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금쪽이하고 정형돈 씨가 갖고 있는 것은 불안이라는 정세,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다른 어떤 공포와 관련된, 남들과 접촉과 관련된 공포와 관련되는 것을 정형돈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병명이 다른 거죠. 공황장애, 이렇게 말을 할 뿐이에요. 정형돈 씨가 이야기합니다. 싫은 사람이 아닌데도 자꾸만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공포를 낯선 사람이 주긴 주는데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과 관계를 원활하지 못하게 할까봐 공포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공포증인 것이죠. 그래서 미리 예단하고 불안하고 이제 떨고 이러는 거죠. 심하면 이제 호흡곤란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오해를 사기 쉬워지는 불안한 사람들의 표정과 말. 자,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정영돈 씨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금쪽이하고 정영돈 씨가 같은 그런 이제 애매한 말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거죠. 불안이라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집에서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집에서는 밝고 쾌활하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밝고 쾌활한데 바깥에서는 어때요? 단절되는 거죠. 귀엽고 막 이제 뭐 엄청 귀여운 거죠. 집에서는. 자, 여러분, 도무지 왜 그럴까요? 이런 불안 정세는 여러분 생각보다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불안 정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엄마의 문제예요. 대부분 가정의 문제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원영 씨는 어떻게 이제 했는지는 이제 방송분을 봐야 되겠죠. 예. 방송분을 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저녁 8시 30분에 하니까 방송분을 봐야겠지만은 우리는 선택적 한목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집에 자녀나 그런 학생들이 어떤 불안의 요소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불안 공포증, 불안 장애, 범불안, 사회 공포증 등등 불안과 관련된 그런 걸 갖고 있으면은 유사한 증상을 드러냅니다. 특히 선택적 한무증은 집 안에서는 말을 하는데 집 밖에 나가면 말을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같은 데서
가도 교사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착하고 얌전한 아이로 불려집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노는 아이, 고독한 아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또 뭐냐면은 부모나 친한 사람이 같이 함께 이야기를 제잘거리다가도 낯선 사람이 오면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또 뭐냐면은 집 밖에 나가서 말을 하겠다고 실제로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어때요? 실패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말을 하지 않다가 말하면 이상할 것이라고 그런 이제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말을 하면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애들은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와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왕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되거나 부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입 다물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부당한 상황에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째려본다든가 새침대기처럼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런 애들이 꽤 많습니다. 예. 또 뭐냐면은 네가 무슨 말을 하거나 뭘 하면은 내가 뭔가를 잘해줄게 하고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뭘 이렇게 제시를 해도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쟤는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애야. 혼자 있는 애야. 소극적인 애야.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 애야. 이런 식으로 평가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전에 그 놀이터에서도 어때요? 하고 같이 있는데도 침묵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데도 말을 안 해요. 보통 애들은 뭐냐, 엄마 있으면 어때요? 기가 살아서 말을 막 하잖아요. 근데 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 문제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행동 치료죠. 행동 치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행동 치료가 가장 쉬워요. 간단하니까. 그래서 TV 같이 이런 데서 그냥 이건 다시 뭐 TV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잠깐 동안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의 단순한 행동 치료를 제시하겠죠. 인지 치료는 뭐 인지 구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래서 뭐 게으른 애 같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운동을 해. 그래 모든 게 바뀌어. 뭐 이런 식의 이제 행동 치료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함께 들어보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까지 여기까지만 뭐 대충 내용을 알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만약 보고 생각이 되면은 더 나은 어떤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